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합격하시겠네요. 오늘 평균 68점이고요. 이제 실력이 많이 무르익어서 그냥 시험장 가신 날 이렇게 정신만 멀쩡하게 가면 합격할 것 같아요. 일찍 주무시고 그날은 시험 전날 긴장하셔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러면 2시까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6시경에 막걸리 한 잔에다가 삼겹살 드시고 그냥 푹 주무셔야 되고, 제가 처음에 여기 2009년에 여기 학원을 개원했는데 그때 맨 1등 하신 분이 계셨어요. 1등 하신 분이 모의고사만 보면. 근데 이제 당일날 시험 했는데 합격자 명단이 없어.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다음날 시험인데 새벽까지 자고 늦잠 잔 거야. 근데 남편이 모의고사 보러 가는 날인 줄 알고 안 깨웠대. 그래서 시험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에 어찌 됐는지는 뭐 소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시험장 가게 되면 별너무 사건이 많아.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예측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분위기가 우호적인 것은 없어. 다 막 방해하는 것만 있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시험지 넘기는 순간 거기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공부를 철저히 준비하자는 거지. 자, 빨리 해설해 드릴게요. 반사회적 행위가 한 문제 나온다고 1번에는 그 41번에다가 공부를 해. 이제 41번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반사회적 행위를 물어봐요. 103조를 꼭 물어본다고. 그러니까는 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반사회적 이중매매 물어보거나, 그것이 안 나오면 조투관광 통신 있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를 물어봐. 그 정도 알고 가면 돼요. 궁박이 뭔지 모르지만 급한 거야, 급한 거. 그러니까 급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여러 가지에 의해서 뭐 물어보는 게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말 갖다 놓으면 되지. 그래서 기인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누구 중심? 본인 중심. 그리고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 거래 일반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균형이 현저하다. 주고받은 가치 사이의 현저하다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 항상 우리가 주관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 100% 틀렸어. 주관적이다. 그러면 주관적이다 나오면 사기만 주관적이라니까. 사기 강박만 주관적인 거고 전부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췄을 거라고. 그래서 무경험의 정도는 개별적인 상황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냐면 거래상, 여기다 몇 줄 그으셔. 거래상, 객관적 가치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 거래상, 사회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여기 여러분을 동그라미 쳐. 판단, 기준, 시 이렇게 동그라미 쳐. 그럼 답이 나와. 판단, 기준, 시는 어떤 사실의 판단, 기준, 시만 나오면 그 후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럼 다 틀렸고, 판단, 기준, 시기 항상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잖아. 법률행위 성립시.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시나 당시나 표현이 같은 것이야 이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사회적 행위 일단 조투관광 통신 내어놓고 반사회적 이중매매 나오면 4개 있고 4개 없다 이렇게 해놔. 4개 있고 4개 없다. 그냥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면 그냥 공부했던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한다.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이제 그것만 조심해. 대항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다 있다 하라니까. 웬만하면 비통만 없어. 비통신. 무효는 여러분들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헷갈리잖아.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다 있다고 해야 돼.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지니까. 통정허위 표시. 틀린 것을 골라라. 여기 밑줄 그으셔. 통정은 통정을 물어본 거죠. 통정.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 여기다 밑줄 그으셔. 합의 또는 양해 이것이야. 통정 그러면 합의 또는 같은 얘기가 양해.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돼. 불일치에 관해서. 자, 여기다가 불일치에 관하여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 합의 이런 게. 그러니까 통정 그러면 불일치에 관한 합의 이걸 물어보잖아. 맞고. 그 다음에 무효 나왔네. 무효 오래간만에. 무효 1단계.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지만 무효의 원인이 종료 후에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행위에 무효인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요.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요. 이게 이제 주로 여기서 나와.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오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사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됐지.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사회행위,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철회할 수 있는가.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할 수 있는가. 여기 철회 여부는 잘 안 나오거든. 근데 해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유효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지 못한다. 외워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무효인 행위는 손해가 안 생겼거든.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기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몇 개만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요.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반사회적 이중 매매는 없고 통정 허위 표시는 있고 두 군데서 나오니까 맞고 당사자가 자 통정하여 증여를 봐라. 증여를 통정하여 매매로 가장했다 나오잖아. 지금 수식어가. 그래서 증여를 통정하여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은닉행위죠. 그러니까 은닉행위는 몇 단계로? 그러니까 은닉행위는 이렇게 3단계로 해결해 줘야 돼. 증여 순서가 그러잖아. 증여, 매매, 등기 이렇게. 증여 합의, 매매 가장, 등기. 증여가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엄청 쉬운 거니까. 그래서 모두 무효이다. 틀렸네. 자,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맞아 이런 거 그냥.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냐 아니냐 물어보면 제3자 아닌 사람 나오면 상대 취향, 손양, 인수 이런 거 외워놓으면 돼. 채권자, 채무자는 제3자 아니다. 맞네. 자,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파상관제인은 일단 파상관제인은 제3자지 이렇게. 근데 파상관제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채권자 이렇게. 그래서 파산채권자가 우리는 파산채권자를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도 불가분성의 원칙이 적용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제인은 한 사람이고 파산관제인이 10명이라면 이 사람의 선의 악의는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뤄진다 알면 돼.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면 돼.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즉 뭐냐면 파산관제인이 파산채권자 중에서 9명은 악의고 한 사람은 선의요. 그러면 악의로 다루어져, 선의로 다루어져. 이렇게 하나 알면 된다.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럼 이제 틀린 것은 여기 은닉행위, 맨날 했던 거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따로 한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은닉행위는 몇 단계로?
무효는 몇 단계? 5단계 중에서 5단계 가지도 않고 살해 문제가 아니면 그냥 1단계로 끝나버려. 전전세 부절과 취사철의 손절 이 정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의 대리. 틀린 것을 골라라. 임의 대리인은 지 맘대로 복인권이 있어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물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있고 임의 대리인은 없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대요, 대대요? 본대해야 되는데 대대 틀렸네. 본인을 대리한다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확실하니까 본대 나오면 여기서 밑에까지 한 번 더 읽어볼 일이야. 2번에서 끝내야 돼. 2번에서 끝내야지. 그거 불확실해서. 이것서 대대 했는데 본대 틀렸다면 그거 읽어봐야 틀린 거예요. 뒤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 각. 여기 나왔을 거라고.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여기서 함정은 보존행위만 오면 틀려. 이런 게. 보존행위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보존행위만 하는 거요. 보이게가 있는 거요. 이용행위, 계량행위 있는 건데 보존행위만 하면 틀렸고 여기는 있다. 맞고.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여기서 함정인데 대리인이 다른 사람의 제한능력자래. 다른 사람의 제한능력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제한능력자라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에 동의 얻을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줬는데 대리권 수여했는데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예요. 본인. 그럼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이게 함정이니까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이 법정 대리인은 이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 본인이 따로 있다니까. 본인 내가 미성년자에게 대리권 줬어.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동의 얻을 필요 있어 없어요? 전혀 관계하지 않죠. 왜? 을은 지금 자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자, 이거 본다. 제대는 취소 없다. 제대는 취소할 수 없다. 맞잖아 지금. 제대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줘요. 정신 헷갈리게 하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봐. 갑이 제한능력자에게 대리권을 수권행위에 의해서 위임했어. 위임에 의해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근데 이 제한능력자가 병과 갑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지.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누구도 취소 못하는데 제한능력자는 갑과 한 위임계약, 여기서 주의하셔. 함정. 제한능력자는 갑과 한 위임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여기는 있잖아. 이거. 요 행위는 갑의 행위니까 취소 못하고 이 행위는 갑과 한 위임이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함정이니까 주의하셔. 제한능력자는 갑과 체결한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 의해서 한 대리행위는 취소하지. 요거 주의하셔.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주의하시면 돼. 비교하시라고. 여기다가 5번에다 별표 넣어주고 한번 연구를 더 해. 여러분들이 머리가 싹 납득이 안 가면 별표 넣으시고 물어봐. 가서 물어보라. 먹을 때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저게 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근데 납득이 안 갔는데 납득이 간 것처럼 앉아있다는 것은 그 의문건 짓이야. 그거.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올해 세무사나 감정평가사에 또 이런 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는 틀리지 않도록 하셔. 우리 시험에서도 원인된 법률관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지문이 2번 있어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는데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그럼 시키지 않는 짓을 했잖아. 그래서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거지. 그래서 을은 미안한데 여기다 병을 고쳐라. 병을 이렇게
상대방을 줘야지. 응? 상대방은 왜냐하면 답이 이거지. 그래서 이걸 고칠 수밖에 없어. 미안한데 여기다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이야 상대방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으로 읽었다면 그냥 둬도 돼.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 병은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병으로 고치고 정답. 2번 여기는 맞아. 2번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산 게 있음 없음. 과실 산 게는 보였잖아. 눈이 없다. 틀렸고. 3번 병에게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 알았어. 그럼 철회할 수. 그럼 여기는 얼른 선처리는 최악이다. 외워봐.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의는 철회. 그 다음에 최고는 악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철회 없다. 이따 틀렸고.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는 강행복교에 반했지? 그럼 목적에서 무너졌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강행복교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그래서 써놓으면 강표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본인은 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있다 없다? 본인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병으로 고치고 1번을 정답으로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병으로 읽었지? 그럼 다 맞은 것으로 해.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왜 을이 나왔어? 참. 45번. 갑은 자신의 대리에서 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 복대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에 대리권 있냐 없냐 말하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냐 무권대리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리를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였다. 틀린 것은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아, 틀려. 여기가 함정이야. 한정 후견인의 개시, 한정 후견 심판이요. 성년 후견 심판이야.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틀렸네.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메모에 대리권 소멸에다 몇 줄 것이고, 대리권 소멸에다 몇 줄 것이고, 본사, 또 대사, 성파. 요거 물어봐야지. 성파. 그리고 임의대리의 특별한 소멸 사유가 종철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2번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을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는 자기 계약 써놓으면 돼. 그래서 허락이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지. 맞고.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대리인에게 수여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본인의 수권행위는 여기 물어본다. 수권행위는 여기 요식행위라고 불요식행위라고. 불요식행위로서 의사표시 묵시적으로도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X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래서 정답이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틀렸으니까 저거 다 맞췄죠? 1번이 틀린 것이다. 무효인 법률행위.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여 취소여. 취소. 기망도 사기니까 여기도 취소.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도 취소.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도 취소.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반사. 정답이 5번. 그러면 설마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나온 지문이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잡수시하고 내는 문제 10문제 있다니까. 그런 게 10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여기 볼게. 처음부터 본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
맞지? 소급적 무효니까. 그래서 추정이여 간주여 여기 본다. 무효로 본다. 그래서 취소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봐라. 취소된 행위잖아. 여기 취소된 행위. 그러니까 취소가 이미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원래 유효였던 행위가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자 그냥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제착 사강. 세 번째.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대의 추이는 법정 대리인의 추이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법정 대리인의 추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소멸한 후에 능력자가 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의 없이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면 이행했지? 그러면 추인이요 아니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네.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취소는 아무에게나 해야 돼. 맺은 자에게 해야 돼. 취소는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거지 전득자에게 하는 게 아니야. 전득자에게. 취소의 상대방을 물어보고 있다고 전득자에게 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응? 틀린 것이 3번이야? 법정 대리는 3번.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법정 추인 사유를 알고 가셔야 돼. 법정 추인 사유. 법정 추인은 전에 해야 돼, 후에 해야 돼? 후에. 알고 해야 돼, 몰라도 돼? 알고 오면 틀린다니까. 법정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법정 추인 행동만 보니까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그냥 후에 이의 없이. 이의 없이가 다른 뜻 없이 그게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다른 뜻 없이 이의 없이 주고받은 것, 주고받은 것 이런 행동이 법정 추인이다. 행동은 행동만 본다고요? 인식까지 본다고요? 행동만 본다. 추인은 알고 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은 행동만 본다. 법률행위 무효. 틀린 것을 골라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여기 전환 적용돼 안 돼? 그냥 전환하면 이따 해버려. 그냥 전환. 전전세에서 전환.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여기 확정적 무효이다. 여기 봐라. 메모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 확정적 무효 사유 얼른 5개 오라고. 5개. 그냥 공부를 할 때 저것만 딱 보지 말고 확정적 무효 사유가 몇 개 있어. 자, 한번 외워봐. 불불불 않기로. 자동 무효 약정. 그래서 불불불. 불허가. 불은 불성취. 또 하나는 불능. 그리고 쌍방의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험에 여기 자동무효 약정이 안 나왔어요. 이 자동무효 약정이 이게 2014년도에 모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바이블이 사법시험이야 이거. 그러니까 사법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엄격하게 검증을 거쳐서 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어. 이의가. 그러면 똑같은 판례를 내지만 그 중개사 시험하고 사법시험하고 판례가 다른 게 아니고 의사표시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례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사법시험이 그 시험의 기초가 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법시험에서 냈다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내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는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고 있다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다른 거 물어볼 것도 많은데 근데 골탕 먹이려거든 또 낼 수 있으니까. 그 요거 하나 외웠다가 다른 거 몰랐는데 뒷지르다가 쥐잡을 수 있잖아.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하나 외워놨더니 다 몰랐는데 뒷걸음질 치다가 주잡는다고. 이거 하나 외워놓으시고 맞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통정 허위 표시의 매매를 자 추인했대. 그러면 외워본다. 후알추. 새로 본다. 후에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서 틀렸네. 여기는 체결한 때부터 해서 틀렸고 추인한 때부터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뭘 물어봤냐면 전전세 물어봤어.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후에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된다. 이거 세 물어봤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담하여 설정된 그냥 적극하담만 나오면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뒤에는 무효요 무효 반사이득 행위 맞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어쨌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 그 무효를 만들게 된 이유에 타당하다는 것이야. 정답이 몇 번? 다 맞췄죠? 그 틀렸으면 실수로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잘 봐. 아,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한다 이런 게 함정으로 감춰놔. 여기는 추인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소급한다 그런 뜻 아니냐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큰형인지 장남인지 이렇게 표현이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는 거고, 우리 추인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했으면 맞췄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소가 안 보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 소가 그렇지. 술 먹으면 그것도 안 보이니까. 자, 한번 외워본다. 추인하면 소여 새여. 근데 여기는 소급한다로 해놨잖아. 지금 체결한 때부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종료한 날이 추인이지. 그러니까 추삼이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3자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봐. 여기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날이 법률행위 한 날이거든. 그냥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정답이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무리 시험이 틀려도 30%는 틀렸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 다 같이 추인할 수 있는 날. 근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안 보이잖아. 추인할 수 있는 날은 후에 오는 거니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야. 표현을 주의하시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다 같이 시발, 정발. 정발은 잃는 거요, 발생하는 거요. 시발, 정발 해도 1번은 맞췄네. 시발, 정발. 시기도 발생, 정지도 발생. 시발, 정발 외워. 기한은 기권자요, 기무추요. 기무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권이 틀렸고,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그냥 하여튼 권리 의무 나오면 일반 규정에 의해서 상처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담보할 수 있다. 틀렸고, 여러분들 조건부 권리도 상처 담보할 수 있었지? 그럼 조건부 권리가 확실해? 기한부 권리가 더 확실해? 기한은 틀림없이 오잖아. 그러니까 기한부 권리가 조건부 권리보다 더 보호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봐라.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다. 그 말은 기성조건 아니야. 그럼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 맞네. 정답이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하기로 했대. 조건. 그러면 조건은 소급하게 했다면, 소급하기로 했다면 성취 전 때부터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5번은 틀렸네. 조건은 소구표 거기로 했으면 소구표가 있어. 원래는 없지만.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조선은 없지만 그랬지? 조선은 없지만 있을 수? 그거 하나잖아. 조선은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은 소구표가 없지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기소는 절대 없다 외우지 않았어. 한번 외워보자. 기소는 기한은 절대 소구표가 없어. 의사가 있어도. 기소는 이거 하나 외워봐. 자, 외워본다. 조선은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조건은 소구표가 없지만 특약에 의해서 있을 수 있어. 기한은 특약에 의해서도 있을 수 없다니까.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외워봐 한번. 자, 한번 외워본다. 조선은 없지만 있을 수 있고, 기소는 없고, 특약에 의해서도 없다. 요거 하나 외우나. 그럼 조건은 일단 들어가면 시발 정발은 외워야 돼. 의의를 아니어야 되는 거, 의의. 그리고 기해무 불정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소구표가 없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입증 책임 이런 것도 몇 개 주의하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 옳은 것은, 이 물권적 청구권은 새로 나온 판례가 있으면 여기서는 낼 수밖에 없어. 기존의 판례만 갖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새로 나온 판례가 나온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게 되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지문이 10개는 나와. 지문만. 그 중에 우리 물청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주의하셔. 소유자는 물청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지. 방해 제거를 청구해. 제거 비용을 청구해.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는 세 개밖에 없어. 세 개. 그것이 반환, 제거, 또 이걸 청구하는 거지. 예방을 청구하는 거지. 예방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야. 빨리 꺼져오는 거지. 꺼지는데 들어가는 돈 내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주의하셔. 자, 2번.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반청 없다.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 반청 없다. 즉 반사일의 행위자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하는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3번이 정답이에요. 소유자는 이렇게 봐. 소유자는 그냥 누구에게나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소유자는 지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자 물건을 훔쳐가지고 대통령에게 팔았어도 대통령에게도 내놓으라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 사람의 특별 승계인이 선이라도 요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 선이어도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근데 전반청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전반청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안 되니. 그냥 그게 함정이니까 자꾸 저런 것들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놨잖아. 엔간하면 이제는. 전반청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돼 안 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전반청은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 안 돼. 이렇게 소반청은 되고. 자, 4번.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생긴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했으면 소물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운명을 같이 한다. 종된 권리니까. 밑줄 그셔. 여기다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은 주된 권리요, 종된 권리요. 김계영, 당신과 남편 사이에서는 누가 주야? 당신이 주요, 남편이 주요? 그렇지. 계영이가 주대. 그러니까 종놈들은 돈 벌어 오잖아. 종놈들은 돈 벌어 와. 한 푼 쓰도 못하고 다 갖다 주고 10만 원 숨겼다가 걸리면 착살나지. 여자들은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으니까 운동 다니다가 관절염 걸려서 죽고 할 일 없으니까 산에 모르게 그걸 막 다니냐고 미쳤다고 높은 산 다녀. 그냥 살살 동네 앞에 눈 감고 술술 댕기고 오지. 그 자랑하고 그맨 여자들 60 넘은 사람들이 우리 나는 아직 60이 안 됐는데 아니 되려면 2년 남았어 진짜 만으로 되려거든. 그 아버지 급처럼 보이냐 효신이 너? 아버지 연세 어찌 되셨어? 64년생? 나보다 2살 어리다. 자, 하여튼 청구권은 종된 권리야. 종구권. 우리가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다 종된 권리라고. 형성권도 종된 권리 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종된 권리는 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 말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주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이해해 놓으면 돼. 4번 틀렸고 5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여기서 맨날 나오는데 방해 제거는 현재의 침해 원인이요 결과요. 원인이지 함께 해서 틀렸잖아. 그래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여기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I love you 이렇게 3형식 나오면 목적어가 you 아니냐? 어? 그럼 제거하려거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 소유자가 제거했대. 뭘 제거해? 목적어, 원인을, 결과를. 이게 목적어가 이 결과, 원인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목적어가. 이런 것들은 명사가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과 이런 것들은 수식어 아니야. 다 함께 이런 것들은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잘 찾으면 정답이 보여. 그래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는 아니고 원인이다 이렇게 주의하셔.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 사건이 나오면 쓰레기 매립해놓고 쓰레기가 매립된 땅을 내가 샀다 이거야. 쓰레기가 매립된 땅을. 그래서 요즘에 요 갑에 토지가 있는데 갑이 쓰레기를 매립해놓고 을에게 팔았어. 그러면 을은 갑에게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쓰레기를 매립해놓은 갑이 토지 소유자는 쓰레기가 매립된 건 몰랐는데 누가 매립했냐면 A가 임차인 그 땅 임대해서 산에다가 해놓고 쓰레기 막 묻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 몇십 톤 묻어놓고. 그 치우는 데 있지. 월세 1억 받았는데 치우는 데 10억이야. 그런 도장 홧김에 그거 들려고 그러니까 못 오니까 다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 그걸? 군수가 하잖아. 지방자치단체 장이 뒤지게 왜 주민들이 원성이 잦으니까 너 이 새끼 군수 되려거든 이번에 나와 그거 처리해. 그 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국가 비용을 들여서. 여기 하나 더. 갑이 하나만 주의하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의 을에게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 갑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을 여기 봐. 제3자에게 유효한 처분권을 주었어. 이렇게 제3자에게 유효한 처분권만 주었다고. 처분권만. 그럼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자야. 제3자에게 유효한 처분권을 수여했을 때 제3자에게 유효한 처분권을 수여한 경우 제3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전에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잘 들어봐. 갑이 을에게 제3자에게 유효한 처분권을 주었다 그 말이야.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다 그 말이야.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어도 우리는 자여보다 소설 쓴다. 설정하는 사람이 소유자 아니냐? 그럼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어도 제3자가 이걸 처분하기 전에는 여전히 소유자는 소유권 있는 거지. 그러면 소물청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죠. 제3자에게 유효한 처분권을 수여한 자도 제3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기 전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소물청 있다. 이게 예상 문제. 한번 써보셔. 제3자에게 유효한 처분권만을 수여한 자도
불법 침해자에게 소물청, 소유권에 대한 물청, 자, 소물청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야 돼. 이게 유효한 처분권을 수여했다 이 말은 양도담보권을 수여했다 그 말이야. 양도담보권. 이런 게 예상 문제니까 물청 나오면 그런 것들이 1회 때 됐어. 1회 때 모의고사에서 1회 때.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종정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맞아? 아주 간단하게 냈잖아.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의사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내잖아. 간단하게 내잖아 지금. 2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부에 여기 잘 봐. 소유자 갑의 땅을 을에게 팔고 그리고 을이 병에게 팔아서 중간생략 등기 병이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갑의 땅을 을에게 팔고 을의 땅을 병에게 팔아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대. 그럼 원인 써야 될 거 아니야. 원인 등기부에 원인을 매매로 해야 돼, 중간생략 등기 합의로 해야 돼. 그러니까는 합의는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건 작년도 우리 중개사 문제였어. 우리 중개사 문제 보면 참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아. 참 진짜 까딱 하면 틀려버리겠구나 하는 문제가 많다고 이게 시험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등기 원인에도 쓰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 매매냐 상속이냐 이런 거. 그래서 합의를 해야 돼. 매매로 기재해야 돼. 매매로 기재해야지. 그 다음에 전에 등기에서도 그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미리한 등기도 유효. 그래서 기간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틀렸지? 미리한 등기도 유효라고 하지 않았어. 자, 여기는 미등기 건물 양수인 나왔네.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여러분들 그 등기법 시간에 원래 신축 건물은 신축자 명의로 보존 등기해서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 일종이라고 해서 등기법 시간에는 모두 생략 등기라 그러잖아.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니까 맞다. 5번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 못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니까 우리 시험 정해져 있어.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온다. 유효 등기냐 무효 등기냐 이렇게. 틀린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버려. 전에 등기도 유효요 무효요? 유효. 신축 건물 완성 전에 두 개 나와. 신축 건물 완성 전에 한 등기도 유효. 저당권 설정 계약 성립 전에 저당권 설정 계약 시작되기 전에 등기에서도 유효. 그냥 전에 한 등기는 유효야. 채권 담보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런 거 눈에 나오기만 하면 찍어버려 이거 그냥. 부합도 한 문제 나오거든. 부합. 토지와 건물은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틀렸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을 해. 절대 부합이 없어. 경작자 소유 아니야. 틀렸다. 그리고 이거 써서 외운다고 하는 건 틀렸어. 우리는 농작물은 우리 출신들이 이 산에다 임야에다가 감자를 심어놨어. 화전민들이. 그럼 감자가 익을 무렵 토지 산 주인이 와서 접근 금지, 감자 목회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잖아. 그럼 죽어야 되겠어? 쇠수랑으로도 찍어야 되겠어? 그때 이제는 죽기 전에는 무법천지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조상 대대로 우리 화전민 출신이라서
오직했으면 남의 땅에다가 경작했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귀속하게 하고, 그럼 경작자는 땅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땅세도 안 내면 안 되지. 그럼 불법 점유지만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두 개예요, 한 개요. 부합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그냥. 따라한다. 부합물은 한 개예요, 그냥 하나의 동산, 부동산 한 개. 그래서 자, 건물에 증축된 부합 부분. 그럼 한 개야.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경락에는 그 부합 증축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해 못해. 그렇잖아, 이런 게. 이런 것들이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 평가되었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부합물이냐 아니냐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부합이냐 여부의 판단은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법원의 평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자, 부합 판단 기준은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야. 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져. 성질에 의해서. 틀렸고. 자, 4번 봐라.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얻었다. 요거 탁 보면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은 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자 아니지. 그럼 이건 부합이야. 이런 것들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자 아니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맞아, 이런 것들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부합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소유자의 승낙 없으면 일단 소유자 승낙 없으면 토지 소유자 승낙 없으면 일단 부합이요, 부합이 아니요. 부합이요, 이렇게 승낙 없으면. 매수인이 여기 이 5번은 잘 외워놔. 이게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거 우리 시험에 유치권에서도 나오고 맨날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 지금 여기 잘 봐. 갑의 토지에 여기다 건물을 지어. 도급계약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도급계약. 그러면 도급인, 수급인인데, 그럼 수급인이 건물 지으려고 벽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건축 자재상이야, 자재상. 근데 건축물 자재상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져, 매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외상으로 사,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사니까 이 벽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매매대금 다 주기 전에는 너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 매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써. 자, 그럼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이 을이 매매대금을 다 주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외워.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여러분들 내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 예를 하나 들어주었는데 뭘 팔았다고 그래서 할부로. 곤노 사건 생각나? 안 나, 곤노? 시골에서 옛날에 요즘에 가스레인지 나오기 전에 석유골로가 있었어. 그럼 석유골로 하나 살려거든. 겨울 내 가만히 짜야 된다고. 가만히 짜서 하나 사주고 그래. 그래서 할부로 사. 석유골로를. 그러면 이 사람이 석유골로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면 곤노 대금 다 줘야 소유권 취득을 해.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유권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있어. 곤노 대금 다 주기 전에 판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급인이 여기다 벽돌을 붙였대. 그럼 이게 지금 이 A 거예요. 이거 A 소유 벽돌이. 근데 벽돌인데 건물에다 붙여 쓴 게 부합이 아니야. 일단 독립이 안 되니까 부합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시험에 우리 두 번째 이 사람이 악의인 경우에는 부합이 아니다. 틀렸어. 즉 이 사람으로부터 자재상으로부터 외상으로 샀다는 것을 몰랐으면 선이 무과실이고 알았으면 악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알든 모르든 부합이잖아. 지금 알든 모르든. 오케이? 다만 부합물에 대하여 남의 것을 공짜로 먹은 사람들은 다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의 것을 공짜로 먹었잖아 지금. 그럼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느냐, 요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도급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사람에게 건축 자재상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두 번 나와서 연속해서. 그래서 잘 읽어보자.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매도인이 누구냐면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여기가 건축 자재상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건축 자재상은 유치권 돼 안 돼? 이 사람은 지가 붙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 유치권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 이 사람이 제3자가 누구냐면 도급이냐, 도급인. 도급인의 건물에 부합이 되면 매도인 이 사람은 선이 무과실인 이 사람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이 사람은 원인이 있었어. 적법한 도급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했지. 그럼 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내놓으라고 그런 거지. 갑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아니야. 그냥 그 부당이득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한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그래. 여기는 계약 체결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 3번은 우리 시험에 최근에 1년, 2년 두 번 나왔어. 어쨌든 첫째 여기는 3번은 물어보는 게 첫째 출제 여부가 부합 여부를 물어봤어. 부합 여부. 그 다음에 건축 자재상은 매도인에게 이 사람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봤다고. 근데 부당이득은 계약을 맺었으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 맺은 자에게. 이 사람은 맺은 적이 없지? 적법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당이득 청구 여부. 자, 부당이득 청구의 청구의 상대방은 일단 계약을 맺었으면 맺은 자에게, 일단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 맺은 자에게, 그 다음에 계약을 없었다면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주의하시고 3번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 공동소유. 옳은 것을 골라라.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우리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할 수 있지.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그리고 그 약정은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고, 그 약정은 등기하면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마저 틀려. 합유는 동업자들이지 그냥 지분 처분하려거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합유자는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틀렸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이게 총유야, 총유. 총유물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외웠어. 보조냉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단독으로 못해. 총유물은 보조냉이도 단독으로 해 못해. 총유물은 여러분들 교회 재산 있지? 교회 재산이 총유인데 그중 신도 하나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 문지기도 못해. 앞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 막어 못 막어? 못 막는다니까. 그거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어쨌든 간에 총유 그러면 간단해. 보조은행이만 단독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총유물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오로지 헌금 할 수밖에 없어. 오로지 헌금만 하는 거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셔야 돼.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여러분 합유의 본질이 공동사업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합유는 동업 목적이다 하면 그냥 이해하고 있어야 돼. 동업하려고 토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땅을 갑과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여기다가 중개해서 학원 하나 하려고 동업하려고 토지를 사놓은 거예요. 그럼 동업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잘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잘 맞아야지. 그러니까는 합유는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상속도 안 돼, 절대. 그 다음에 우리는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못 한다? 어떻게 이 을의 상속인 A가 각각 갑과 함께 동업하겠어?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동업은 상속인과 같이 해, 못해? 못해. 4번 틀렸고, 5번 공유자 한 사람이 여기 맨날 나오는 게 갑의 2분의 1, 을의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그럼 공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갚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되면 원래 저당권은 추구표가 있어. 추구표. 쫓아가서 효력을 갖는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이 존재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담보물권의 추구표라고 그래. 저당권은 그 목적물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당 목적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부분마다 쫓아가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당권 효력은 공유물이 분할되면 채무자가 분할해간 땅 위에만 집중되는 것은 표현 내어놓는 거예요. 집중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집중력 있어 없어? 지금 있잖아.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돼 안 돼? 지금은 되는데 저당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 공부 시간에는 집중하지만 저당권은 집중되는 것은 이거 틀린 거. 이거 여러 번 나오니까 주의하셔. 공유물이 분할되면 집중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이 A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공유물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갑의 땅에도 2분의 1, 을의 땅에도 2분의 1만큼 미친다 그 말이야. 분할된 토지마다 2분의 1만씩 미치는 거지. 채무자가 분할해간 땅 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할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갑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 갑이 이 토지를 요만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한 필지인데 요만큼을 따로 분할해 팔아. 그리고는 이것을 분필해서 갈라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공유등기를 이렇게 한다고. 1번 소유자 갑에게서 2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공유등기에서 갑 지분 4분의 3, 을 지분 4분의 1 이렇게 등기만 해놔. 이걸 구분소유주 공유라고 하잖아. 이것을, 자, 메모에 이것은 하나 꼭 나오니까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면서, 왜냐하면 이거 실명법과 관련이 돼 있잖아. 이거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양가상신.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도 걸려들고 공유에서도 걸려드니까 주의하자. 상호 명의신탁. 이거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단독 소유할 때는 여러분 상호 지분 이전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해서 여러 군데서 막 겹쳐. 이런 게 구분 소유적 공유자의 지분 이전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 동시행 나오면 여러분들 부부 보증비용 영어 지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니까. 부부 보증비용 영어 지분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 나중에 분할할 때는 갑의 지분 넘겨줘야 되고 을의 지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건 동시행이다 해서 곳곳에서 중복되니까 애워놔. 이거 상호 명의신탁이다. 이 말은 구분소유적 공유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자,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지. 1번 옳은 것을 골라라. 을은 갑에게 공유물 갈르자 헐수. 1번이 정답이요. 이거 왜냐하면 구분소유적 공유자들 이미 분할되어 있다니까. 특징이 이미 분할해서 사용하잖아 지금. 그 다음에 갑은 X부분 점유하고 을은 Y부분. 그럼 을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직거 아니에요? 직거. 자주요? 타주요? 자주. 을은 이 지분을 팔아먹을 때, 이 땅을 팔아먹을 때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야. 그래서 제3자에게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다면 자기 몫의 땅이야, 타인 몫의 땅이야? 그러면 자기 몫의 땅이잖아. 즉 을이 Y 부분에 건물 지었다면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의 건물 신축했다. 그럼 타인 몫이지? 여기는 자기 몫, 타인 몫. 그럼 법지? 타인 몫의 대지. 그럼 법지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 법지가 성립되냐 안 되냐? 법지가 성립한다. 관법지가 성립 안 되는 게 8개 있었지? 그거 외워. 8개. 타인 몫의 대지에 그럼 관법지 없어. 타인 몫의 대지에. 그 다음에 을은, 자, 구분 소유주 공유자들은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이고 외부적으로는 공동 소유야. 이렇게 기억을 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독 소유니까 갑은 이 부분에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을은 갑의 요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돼. 단독 소유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단독 소유야, 공유야. 그런 거로 만약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니까 요 부분을 경락받는 게 아니고 경락이는 전체에서 4분의 3의 경락을 받아.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 가셨나? 그래서 법정지상권 타인 몫의 대지에는 법지 없어. 그 다음에 을은 요 부분을 점유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도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 공유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공동소유다 하시면 돼. 그래서 을은 갑의 X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도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제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해하셨나? 여기 보자. 을은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상호 명의신탁이라 구분 소유적 공유는 대뇌적 소유자. 기억하시면 돼. 대뇌적 소유자는 공유자야. 공유자 단독 소유. 두 번째는 밖에서 봤을 땐 대외 관계는 단독 소유여, 공유여. 공유. 그리고 여기는 자, 을과 갑 사이에는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여기는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명의신탁 해지해서 이전해 가는 거예요. 지분 이전. 그래서 단독 소유 되는 방법은 자, 상호 명의신탁에서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은 분할 청구에서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요. 분할 청구에서 단독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해지 후 지분 이전에 가. 지분 이전. 그래서 여기서 해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지에서 지분을 이전해 가. 근데 지분 이전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지분 이전은 누가 먼저 지분 이전 해줘야 돼? 동시이행.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이 나오니까 주의하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분할되었으므로 분할 청구 못해. 분할 청구 못한다. 자, 여기까지 요거 쉬었다 하시죠.